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포츠 클래식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성민규 단장의 롯데 부임 이후 트레이드 모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분이 댓글로 남겨주셨더라고요. 성민규 단장의 트레이드보다 차명석 LG 단장의 트레이드가 훨씬 문제다, 이런 뉘앙스의 댓글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과연 차명석 단장은 어떤 트레이드를 했길래 이런 댓글이 달렸을까 싶어서 차명석 단장님의 LG 부임 이후 트레이드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2019년 1월 17일 LG 문선재, 기아 정용훈. 네, 사실 이 트레이드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힘든 트레이드입니다. 두 선수 모두 양 팀에서 1군 플랜에 포함됐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선수들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두 선수의 길을 터주기 위한 트레이드 느낌이 조금 강했습니다. 애초에 두 선수에 대한 큰 기대를 하고 트레이드를 한 것도 아니었고, 또 결과적으로도 두 선수 모두 팀을 옮긴 후 별다른 활약 없이 방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없는 트레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019년 3월 5일 김민성 사인앤트레이드. 이 건은 트레이드라기보다는 FA 영입에 가깝죠. 김민성 선수는 FA 선언 이후 키움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고, 차명석 단장은 3루 보강을 위해서 김민성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명석 단장은 김민성 선수가 원 소속팀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김민성을 영입하면서 보상 선수를 내주지 않는 방향을 선택해 시간을 끌었죠. 그리고 시간을 끈 뒤에 3월 5일 마침내 사인앤트레이드를 통해 현금 5억 원만으로 김민성 선수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영입한 김민성에 대한 평가는 조금 갈립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나름대로 이 선수가 자신의 강점인 수비와 여러 경험을 살려서 LG의 주전 3루수로 좋은 활약을 보였습니다만, 2021년부터 기량이 급감했고 올 시즌 현 시점에서는 매우 부진한 실력을 보여주면서 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FA 영입하면서 당장의 전력을 보강한 것도 좋기 때문에 차명석 단장이 이 트레이드를 한 게 실패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19년 7월 28일 LG 신정락, 한화 송은범. 트레이드 마감 기한을 앞두고 양 팀은 자리를 어느 정도 못 잡고 있던 두 선수를 교환했습니다. 한화 입장에서는 북일고 출신이며 상대적으로 나이가 조금 더 어린 신정락을 영입해 팀 전력의 반등을 꿈꿨고요. LG는 포스트 시즌을 대비해 경험이 많은 송은범이라는 자원을 보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과만 보면 LG가 나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신정락이 한화에 가서 큰 활약이 없었고, 송은범 선수는 지난해 부상을 입기 전까지 불펜에서 한 자리를 맡아주며 LG의 가장 큰 자랑이죠, 불펜 뎁스가 풍부해지는데 일조를 했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는 LG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27일 LG 윤영준, NC 이상호. 1년 만에 차명석 단장이 다시 트레이드에 손을 댔습니다. 이 트레이드도 역시 소소한 자원끼리의 이런 트레이드였는데요. 장타가 있는 윤영준을 NC에 보내고 발이 빠르고 쓰임새가 좋은 이상호를 LG로 영입을 했습니다. 이 트레이드는 현재까지는 LG가 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호는 바로 지금 시즌에도 LG에서 백업 내야수로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윤영준 선수는 무주공산이었던 NC의 1루수에 올해도 결국 자리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이 트레이드는 윤영준 선수의 나이가 아직 94년생으로 어리기 때문에 완전한 NC의 패배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래도 LG의 우세 혹은 향후 윈윈 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1년 3월 25일 LG 양석환, 남호, 두산 함덕주, 최지선. 사실상 지금 이 트레이드 이전까지 차명석 단장은 오히려 트레이드를 잘했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LG는 시즌을 앞두고 선발 자원과 포스트 시즌 대비에 경험이 많은 선수를 보강하기 위해 함덕주 투수를 두산으로부터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트레이드가 진짜 대폭망이었죠. 함덕주는 지금도 LG에서 1군과 재활군을 오가는 등 몸 상태가 결정적으로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낸 양석환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적하자마자 28홈런, 96타점, 매우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두산의 중심 타자가 됐습니다. 더 뼈아픈 점은 해당 트레이드가 있었던 2021년에 LG가 준 플레이오프에서 두산에 패배하면서 탈락을 했다는 점인데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양석환이 없었다면 두산은 이 시즌 4위를 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트레이드는 과연 왜 했는지, 이 트레이드만 없었다면 LG의 준 플레이오프 탈락을 결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는지,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 알파 개념의 선수도 LG의 손해에 가깝습니다. 이 플러스 알파만 보면 당장 쓸 수 있는 우완 불펜인 최지선 선수를 데려오고 자완의 구속이 나오는 대신 당장 쓰기는 조금 애매한 남호를 내보냈는데요. LG는 최지선을 전혀 1군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보면 차라리 나이라도 어리고 자완이라는 메리트가 있는 남호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역시 메인 칩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도 패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21년 7월 27일 LG 정찬원, 키움 서건창. 이전 트레이드로 엔젤차라는 별명이 붙었던 차명석 단장은 선물을 두산에게만 주지 않았네요. 다른 서울 구단인 키움에게도 선물을 줬는데요. 키움은 이 트레이드 이전에 안우진과 한현희가 징계를 받으면서 출장 정지를 당했었죠. 후반기 선발진에 큰 구멍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찬원이라는 계산이 서는 좋은 선발 투수가 합류가 됐는데요. 이 정찬원의 활약 덕에 키움은 후반기 5위를 수성하면서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습니다. 차명석 단장의 트레이드가 없었다면 키움의 성적은 5위가 아니었을 수도 있죠. 반면 서건창은 어땠냐고요? 망했습니다. 그냥 왼손으로 치는 정주현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LG는 이 트레이드로 인해서 오랜 시간 굉장히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정찬헌이라는 프랜차이즈 투수를 내보냈다는 것 역시 뼈아픈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 5월 21일 LG 장준원, KT 5라운드 지명권. LG의 첫 지명권 트레이드입니다. 사실 1군에서 쓰지 않는 장준원 선수를 내보내고 지명권을 가지고 온다, 뭐 이런 말만 들으면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 트레이드도 살펴보면 배경부터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차명석 단장은 당장 육성 신분인 김영준 투수를 등록하기 위해서 명단을 비우기 위한 목적과 장준원의 길을 터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트레이드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이 김영준이라는 투수를 전혀 1군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 LG하고 잠재적으로 이제 순위 싸움을 해야 할 KT에서 장준원이 매우 쏠쏠하게 활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LG에도 손호영 같은 새 얼굴이 내야진에 합류를 했습니다만, 욕을 먹는 이유는 역시 장준원을 내보낼 때 길을 터준다면서 30세에 다다른 투수를 내보낸다고 인터뷰를 했다는 점입니다. 자, 참고로 장준원 선수는 95년 11월생으로 아직 만 26세의 선수입니다. 이 정도의 나이대의 선수를 내보내면서 굳이 그런 인터뷰를 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아쉬운 점은 최근 LG는 KT와의 경기에서 장준원 선수에게 홈런 2방을 맞았죠. 장준원 선수가 팀을 옮긴 뒤 또 하나의 부메랑이 될 확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차명석 단장의 지금까지의 트레이드를 살펴봤는데요. 부임 초기에는 잉여 자원을 내보내면서 꽤 적절하게 트레이드를 해 나쁘지 않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2021년부터 굵직한 건들이 많이 실패를 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트레이드를 통해서 팀 내의 전력을 전혀 보강하지 못했지만 상대적으로 순위 싸움을 해야 되는 팀들의 전력을 업시켜줬다는 부분이 문제인데요. 과연 앞으로도 차명석 단장이 어떤 트레이드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2021년부터 이어진 이 트레이드 실패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클래식,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재미난 얘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이었습니다.